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오늘 2024년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박정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써 또 저희들이 깨닫고 또 아버지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를 저희들을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또 아버지 자녀들을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 한 해에도 또 건강하게 잘 보내면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마음과 벅찬 마음으로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생활이 우리의 항상 기쁨이 되고 감사하는 생활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워주심으로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서로 나누게 하셨는데,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24년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 감사드리며 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서게 하지 않을까요? 네, 그 자리에 모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치료봉사 제5장 건강원리 다시 한번 그 음식물의 조리에 대하여 요약 요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요약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체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먹었든지 그 음식이 결국 나의 신체를 조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물이 피로 바꾸어지고 그 피가 육, 육체의 여러 부분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놀라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끊임없이 계속되면서 모든 신경과 근육과 조직에 생명과 힘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어떤 뭐 휘발유를 넣느냐 아니면은 그 뭐예요 등유를 넣느냐 또 뭐 여러 가지 경유를 넣느냐 뭐 이런 게 따라서 그 자동차가 빨리 망가지기도 하고 또 오래 쓸 수도 있고 어떤 힘을 발휘하느냐 이런 것처럼 우리 몸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 우리 신체를 구성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은 우리가 단순히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먹지 말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먹어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먹기 싫어도 감사함으로 먹다 보면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먹기 싫다고 몸이 안 좋다고 안 먹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위가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고 많이 아플 때는 이제 좀 한 끼나 두 끼 간헐적으로 금식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 먹는 것이 아니라 일할 만큼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장 우리가 회의하거나 또 이런
결정을 하기에 좋은 시간이 아침 9시에서 정오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아침은 많이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좋겠고요. 저녁은 어때요? 저녁 먹고서는 자요. 자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녁은 조금만 먹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아주 심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먹다 안 먹다 먹다 안 먹다 그러면은 우리의 각 세포에도 뚱뚱 세포와 홀쭉 세포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이렇게 날마다 먹지 않고 때로 안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뚱뚱한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식으로 먹으면 오히려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데 이렇게 먹다 안 먹다 먹다 안 먹다 하면은 이 뚱뚱이 세포와 홀쭉 세포가 있어서 홀쭉이 세포가 그 우리가 안 먹을 때는 아니 많이 먹었을 때는 이 홀쭉 세포가 내가 이래야 되겠다 해갖고서 막 일을 해서 그 몸을 유지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또 안 먹으면은 뚱뚱이 세포가 나와서 아 이거 안 먹으면 안 되지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우리 몸을 좀 뚱뚱해지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스스로 먹다 안 먹다 먹다 안 먹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세포들이 일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간식은 어때요? 간식은 하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은 5시간 정도 한 번 먹을 때 5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시간이 걸린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또 중간에 간식으로 뭔가 먹어주면은 쉴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간식은 하지 마시고 사이에 대신 뭐만 먹어주라고요? 물만 먹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일이나 또 빵이나 이런 거, 뭐 어떤 간식거리를 먹을 생각을 했다면은 그거를 식사 시간에 밥은 조금 먹고 그것과 같이 먹어주는 것이 우리 건강에 좋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이 있는데 삼백식품이라고 하죠. 흰 밀가루, 흰 설탕, 흰 쌀. 여기 보면은 백미와 현미 영양을 비교한 것이 있는데 영양이 백미가 훨씬 그 칼슘이나 또 철분, 나트륨은 빼고요. 칼륨, 비타민 B1, B2, B3, 비타민 E 거의 뭐 한 배 내지 그러니까 1.7배에서 3.2배까지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 먹기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꼭 씹어서 드시면은 이 현미가 우리 몸에 그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빵 만들 때는 저희가 빵을 대체로 잘 만들진 않지만은 밖에서 만들 때 이제 소다나 이런 거 또 이스트를 넣어 갖고서 만들잖아요. 근데 이런 소다는 위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또 때로는 시체의 온 기관을 중독시킨답니다. 그래서 빵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이스트 아니야 소다 같은 것을 넣어서 만든 빵보다는 될, 될 수 있는 대로 이스트를 넣은 것이 조금은 더 낫겠죠. 근데 이스트도 물 대신에 우유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그 물 대신 우유를 사용하면 비용이 조금 들고 그리고 우유로 만든 빵은 우유에 들어가면 쉽게 발효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우유보다는 물로 만든 빵을 먹는 게 좋겠죠. 그리고 금방 구워내요. 뜨거울 때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스트가 아직 살아있답니다. 그래서 건강한 빵은 금방 먹는, 우리는 갓 구워낸 빵, 너무 맛있어 하고서 먹는데요. 갓 구워낸 빵보다는 그것을 하루 정도 놔뒀다가 그 이스트가 다 죽은 다음에 그것을 한 번 더 부어서 먹는 것. 그래서 어제만 저가 있죠. 그것을 이렇게 썰어서 바짝 말린 다음에 다시 먹을 때 다시 부어서 먹는 거. 2번 구워낸 거.
그것이 훨씬 건강에 좋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트나 누룩을 넣지 않고 통밀가루로 만들어서 화력이 좋은 오븐에 가꾸어내는 걸로 노을빵, 이렇게 동그랗게 된 빵이죠. 그것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한번빵, 여기 주의백이라고 했는데 주의백이 건빵 같은 거라요. 건빵 같은 거나 또 두 번 구운 이런 빵은 가장 소화가 잘 되고 가장 맛이 좋은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소화시키는 것은 죽이나 미음 같은 것보다 또 말랑말랑한 것보다는 좀 약간 간단한 음식이 우리 입에 들어갈 때 그것을 이렇게 소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요? 침이 나오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이렇게 잘 소화시키기 위해서 빡 씹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더 유익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유와 계란과 설탕이 주요 성분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빵을 만들 때 같이 음식에 우유나 계란, 설탕을 같이 넣는 것은 좀 우리 몸에 해롭답니다. 그래서 우유와 설탕을 많이 쓰거나 함께 사용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버터와 치즈 이런 쪽 전에는 안 먹었었는데 요즘 이제 서양 음식이 들어오면서 많이 먹게 되는데 버터와 치즈는 될 수 있는 대로 여기 이는 전혀 식물로서 적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될 수 있는 대로 안 먹으면 좋겠죠. 그리고 불충분한 음식과 요리를 잘못한 음식은 그러니까 어, 우리 건강을 위하여 이렇게 잘 조리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한 음식, 뭐 이렇게 버터나 치즈 같은 거, 아까 우유나 설탕을 함께 넣은 거, 이런 잘못 조합된 이런 음식들은 우리의 조혈기관을 약화시키므로 혈액 기질을 나쁘게 한답니다. 이 뭐죠? 설탕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백혈구를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체 조직을 창난케 하고 질병을 일으키고 동시에 신경과민과 우울증을 가져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거 자꾸 너무 많이 먹으면 신경이 과민해지고 우울증을 가져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빵을 만드는 데는 생각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은 한 덩어리의 좋은 빵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종교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빵은 먹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어떻게 찢기고 씹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빵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빵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것을 먹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여기 위에 뭐라고 했냐면 요리하는 자들이 건강식물의 요리법을 배우는 것은 신성한 의무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젊은 딸들에게 자녀들에게 뭐라 그래요? 넌 공부만 해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요리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런 상태로 또 결혼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법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리는 절대로 미천한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공부하고 피아노 하고 뭐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더 치중해 갖고서 요리는 내가 할 테니까 네가 해. 너는 공부만 해. 이렇게 하는데 이 요리 속에는 죄송합니다. 이 속에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족들의 건강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요리를 이렇게 건강 요리를 하는 법을 배우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음식을 맛있게 하고 동시에 단순하고 영양 있게 만드는 데는 기술이 요구되지만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리하는 자들은 간소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단순한 음식을 요리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아니면 우리 기관 쪽에서 이렇게 요리 강습을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면서 또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만일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행할 때 사람들이 어때요? 좀 하고 여행할 때 피로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만일 여행하는 사람들이 단순하고 영양 있는 식물을 규칙적으로 먹는다면 그들은 그렇게 심한 피로를 느끼거나 질병으로 크게 고생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든든하게 먹고 사이에 자꾸 간식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또 간식 얘기가 나는데 우리가 간식 먹는 일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그때 오히려 물을 갖고 다니면서 식간에 물을 먹어주는 것이 우리 기관에 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로운 것이 있는데 취침 시간 바로 전에 사람들이 먹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밤새 이 소화시키는 것 때문에 기관이 쉬지 못하기 때문에 어, 자꾸 꿈을 꾸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먹는 것은 좀 해롭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 배고파. 좀 더 먹고 자야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뭔가를 더 찾는데 그게 배고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이제 위장이나 이런 것들이 피곤하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는 표시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나 배가 고파. 이대로 못 자. 그러면서 뭔가 또 먹어요. 그러니까 먹기 때문에 먹고 자니까 소화도 안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꿈꾸고 이렇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흐리멍텅한 기분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밤새 그렇게 먹고 힘들었기 때문에 아침에 밥 먹고 싶을까요? 먹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사이에 간식을 먹게 되고 간식을 먹었으니까 점심 시간에 식사 시간에 조금 먹게 되고 또 그러니까 조금 먹었으니까 배고파서 또 많이 먹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습관적으로 앉아서 일하는 사람은 밤늦게 먹는 식사가 아주 해롭다는 거, 이런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되시는 대로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세 끼보다는 두 끼를 먹는 것이 더 나은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랬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밥을 음, 뭐라 해야 되나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될 수 있는 대로 하루에 세 끼보다는 두 끼를 먹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다시 요약하는 것을 살펴보고요. 다시 한번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 장로님이 좀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양보호사들을 가리킬 때 음식물을 어떻게 먹을 것이며 또 만들 것이며 이런 것들을 강의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윤 장로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반복하게 됐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별로 그렇게 할 이야기는 없고요. 저는 이제 가르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 식사의 양은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일 많이 했다고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일할 양에 따라서 먹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할 만큼 먹어라. 그래서 밤에는 일하지 않으니까 적게 먹어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구마 같은 거 먹을 때도 그 제일 그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게 혈당이 높은 게 뭐냐면 군고구마거든요. 그건 거의 90 정도 돼요. 근데 생고구마는 55 정도밖에 낫거든요. 그래서 먹을 때는 고구마는 생고구마 먹는 게 낫고요. 그 혈당이 높아가지고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고구마는 생고구마로 드시는 게 훨씬 건강합니다. 그다음에 그 감자도 찌면은 당 지수가 90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전으로 부셨을 때는 제일 낮아요. 2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마다 아마 먹는 기준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당지수가 낮은 걸 먹어야지, 뭐, 이렇게 당뇨병 환자들은 이렇게 좀 조심해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뭐, 그 당근 있잖아요. 이름이 왜 당근이냐면 당이 높아서 당근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이 높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효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단호박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연근, 우엉, 뭐 쑥 같은 거 이런데 그 당이 많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죠. 저는 잘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또 새롭게 더 결심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음수거 해지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세요. 박정순 집사님, 송수국 집사님, 네.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가리키는 건강법칙을 지킨다고 하면서 잘 살았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 제 나름대로 아는 대로 한다고 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87세신데 늘 이렇게 새벽 기도 줌으로 하시고 그게 쉽지 않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네, 박정순 집사님, 예. 근데, 빵에 이스트 이런 거로 넣는데, 막걸리를 넣어갖고 만드는 빵이 있잖아요. 그 막걸리도 이스트하고 같은 극인가요? 예, 막걸리 속에 이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이스트가 우리 위장에 좀 안 좋기 때문에 그 막바로 이렇게 쪄서 금방 먹는 거는 좀 소화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건강에 그렇게 좋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시는 대로 그 빵 같은 거는 하루 지난 다음에 먹는 것이 그 이스트균이 다 죽는다는 거. 그래서 막걸리 빵은, 소다 빵보다 좋다 하면서 괜찮다고 옛날에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스트는 근데, 없기 때문에. 빵들은 어, 좋은데요. 그 빵이 만들어서 바로 나온 빵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 이스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 먹으면 나중에 그 오히려 조금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예, 좀 말려서 이스트가 죽은 다음에 먹는 것이. 근데 우리가 예, 음식을 먹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맛으로 먹거든요. 예.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건 이게 혀에만 좋은 거예요. 맛은. 근데 그렇죠. 몸에는 오히려 한 2, 3일 지난 빵을 먹는 게, 그러니까 건조한 데서 말리면 습한 데다 두면 또 곰팡이 있으니까 나중에 빵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건조한 데다 둬가지고 한 2, 3일 말린 것이 훨씬 건강에 좋다 이렇게 책에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쪄서 먹는 거죠. 두 번 구운 거죠. 그러니까 두 번 구워서 예, 먹는 것이 그 좋다라고 돼 있고. 이스트가 완전히 그 이제 죽은 다음에 먹는 것이 건강에는 좋다. 예, 따뜻한 빵이 아니라. 요. 그러니까 묶어낸 빵이 아니라 두 예, 번 구우니까 예. 한 번 더 구워서 따뜻하게 먹어야 되는 거죠.
예, 뭐 예. 그렇게 먹든지 그냥 뒀다가 썰어서 쪄서 먹든지 이렇게 아, 그 전에는 밖에서 빵 같이. 막걸리 이어갖고 만든 빵이 이제 찐빵도 있었고 크게 한 빵들도 있어갖고 그 아, 빵도 술빵이요. 예, 예. 그 술빵 같은 거. 막걸리도 이어갖고 하는 기라 예. 그러더라고. 막걸리 이어갖고 하는 빵이 더 좋은 기라 하면서 그래서 막걸리 이거 갖고 어떻게 빵을 만들지 난 그때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옛날에 우리 집 앞에 찐빵을 만드는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살았는데 막걸리로 이어가지고 저녁에 반죽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항아리다 담아놓고 그 집에는 항아리다가 빵을 반죽해가 담아놓고 우에다가 또 떡국을 딱 이렇게 높게 해가지고 놔놓으니까 밤에 부풀러 오리니까 예, 막걸리가 그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저거 할 때, 예, 가래될 때. 그래갖고는 그래서 막걸리로 갖고 반죽을 해갖고 자기네들은 찐빵을 만든다고 그래서 이 빵이 참 좋은 빵이라 하면서 그래서 막걸리로 갖고도 빵을 만드는 그게 좋은 빵인가 싶어갖고 예, 근데 그 이스트를 넣기 빵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집에서 만든 빵보다 단맛이 작아요. 단맛이 작고 맛은 괜찮았거든요. 예, 그거는 맛은 괜찮습니다. 예, 술빵도. 예. 그렇더라고요. 설탕을 덜 그래서 넣어서 저거 뭐죠? 그래서 막걸리로 있었다 하고 막걸리하고 뭐가 같은 긴가 틀리는 긴가 좀 아, 그 막걸리는 누룩을 이어갖고 하는데 있었어도 누룩이 일종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방법이 그렇구나. 달라서 그렇지 이스트나 예, 누룩이나 같은 효모예요. 예, 발효제. 예. 예. 예, 근데 음, 기능이 조금 어쨌든 다를 거예요. 예, 약간 다른데 다르게 방법을 다르게 한 저기 효모라는 그래, 예,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 어쨌든 저희는 이제 빵이나 뭐나 이렇게 찌자마자 맛있게 먹었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걸 한 번 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예, 지난 예, 다음에 다시 쪄서 예, 먹는 것이 우리 건강에는 더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른 분 혹시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조영식 집사님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냥 안 먹고 말겠다 이 생각입니다. 건강을 위해선 먹어야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건강하고 단순하게 먹는 걸 얘기한 거지. 안 먹고 말겠다.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아이, 아이고 웃겨. 해야 되는데. 안 먹고 마는 게 아니요. 그냥 하루 놨다가 먹으면 돼. 아이고, 아이고 웃겨. 네. 그러면 정봉옥 성도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요새 이거 자기 전에 양치질을 하고 이제 자려고 그러면 그 뭐 요새 자꾸 먹고 싶어가지고 어떤 때는 먹고 어떤 때는 안 먹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냥 생기는 대로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앞으로 주의 좀 해야겠죠. 어르신들은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새끼가 아니라 간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 네, 섭취가 예, 젊은 사람하고 좀 달라가지고 보충하기 위해서 간식을 꼭 드셔야 됩니다. 한 번 정도는. 조금씩. 고맙습니다. 예. 예. 그리고 간식을 피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식사를 한 다음에 양치질을 빨리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슐이기 때문에 간식을 저는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안 먹으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건강 법대로 또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입맛까지도 주장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네, 오늘도 그 약속대로 실천함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시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2024년도 마지막 12월 31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셔서 저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 말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신체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맛을 위해서, 혀를 위하여서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단순하면서도 주님께서 마련하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먹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기쁨과 또 은혜가 충만하고 건강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2024년도 여지껏 함께 하신 것처럼 밝아오는 새해에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저희와 저희 가족과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혼란스럽고 슬픔에 빠진 이 나라 주님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간구하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지껏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내일은 새해 첫날이라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시고, 새해 1월 2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